인트로 음악.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나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벽돌로 쌓아 올리는 대신에 마치 식물처럼 길러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에서는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 디자인과 제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아주 근본부터 뒤흔들어 볼까 합니다. 근데 이건요, 그냥 새로운 기술 하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스케일이 훨씬 더 큽니다. 바로 자연세계와 우리가 만들어낸 이 인공적인 환경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아주 근본적으로 새로운 디자인 철학에 대한 탐구죠.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자체를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리고 이 혁신적인 철학의 한가운데에는요, 이 모든 변화를 이끌고 있는 한 명의 선구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로 네리 옥스만입니다. 네리 옥스만은 디자이너이자 건축가고요. 지금은 MIT 미디어랩의 교수로 있습니다. 이 MIT 미디어랩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미래를 상상하고 또 그거 직접 만들어내는 미래 혁신의 심장부 같은 곳이죠. 그녀는 바로 그 혁신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의 영향력은 정말 일찍부터 인정받았어요. 2009년, 그러니까 그녀 나이가 불과 34살이었을 때 그녀의 이 획기적인 작업이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중 하나로 선정될 정도였으니까요.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의 특별한 이력을 보면 좀 힌트가 보입니다. 처음엔 이스라엘에서 의학을 공부했어요. 그러다가 런던으로 가서 건축을 공부하고 마지막으로 MIT에서 이 모든 걸 융합해서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의학, 건축, 그리고 컴퓨터 디자인, 이 전혀 다른 분야들이 만나는 바로 그 지점, 그게 바로 그녀의 시작점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그녀 철학의 핵심으로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보죠. 네리 옥스만의 모든 작업을 관통하는 이 거대한 아이디어, 바로 물질 생태학입니다. 이게 대체 뭘까요? 물질 생태학,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생물학, 공학, 재료과학, 그리고 컴퓨터과학, 이 네 가지 분야를 그냥 하나로 합쳐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디자인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분야 사이의 벽을 그냥 허물어버리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지점인데요. 이건 단순히 기술을 섞는 걸 넘어서 아예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더 이상 자연을 우리가 막 파내고 쓰고 버리는 자원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파트너로 보는 겁니다. 이 생각의 전환이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물론 이 물질 생태학이라는 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에요. 디자인 기술이 발전해온 과정을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처음엔 코드를 이용해서 디자인했죠. 컴퓨터 디자인. 그 다음엔 3D 프린팅으로 그걸 실제로 만들어냈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 새로운 물질 자체를 설계하는 재료공학 시대를 거쳐서 이제는 살아있는 시스템, 즉 생명 자체를 디자인하는 합성생물학의 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물질 생태학은 바로 이 진화의 가장 최전선에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론적인 이야기는 이쯤 하고요. 이 물질 생태학이라는 게 대체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직접 한번 보시죠. 지금부터 보여드릴 프로젝트들 정말 입이 떡 벌어질 겁니다. 첫 번째는 상상의 존재들이라는 작품입니다. 2012년 작품인데요. 마치 신화 속에나 나올 법한 그런 형태들이죠. 이게 뭐냐면요. 여러 가지 재료를 동시에 출력할 수 있는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인간의 몸에 착용해서 신체 기능을 확장하는 그런 웨어러블을 탐구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작품에 대한 평가가 정말 대단했는데요. 뉴욕 현대미술관, 바로 그 모마의 큐레이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건 지난 1000년간 우리 미술관이 수집한 그 어떤 작품보다도 더 기억에 남을 거다 라고요. 1000년이라니. 예술과 디자인계가 그녀의 작업에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럼 그녀는 어디서 이런 영감을 얻을까요? 바로 자연입니다. 이 딱정벌레의 껍질을 한번 보세요. 이게 그냥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거든요. 부위마다 단단한 정도나 유연함이 다 달라요. 완벽하게 기능에 맞춰 설계된 그야말로 자연이 만든 걸작이죠. 네리 옥스만은 바로 이런 데서 영감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감이 이런 작품으로 탄생하는 겁니다. 카프카와 메두사2라는 프로젝트인데요. 방금 본 딱정벌레 껍질처럼 단단해야 할 부분은 단단한 재료로, 또 유연해야 할 부분은 부드러운 재료로 여러 재료의 특성을 하나의 경계선 없는 형태로 쭉 이어서 프린트해낸 거예요. 그야말로 기능에 완벽하게 맞춰진 웨어러블 슈트죠.
이건 또 다른 자연의 원래를 보여주는 프로젝트, 뉴마1입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풍선에 불어서 모양을 만드는 것과 비슷해요. 공기 압력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힘을 이용해서 생명체의 세포막처럼 생긴 이런 유기적인 구조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녀와 그녀의 연구 그룹인 미데이티드 매터 그룹의 상상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박쥐처럼 비행 능력을 높여주는 슈트, 도플갱어, 또 맞춤형으로 충격을 흡수하는 헬멧, 미노타우루스 머리도 있고요. 심지어는 4가지 다른 특성을 가진 재료를 하나로 길러낸 보트 선체 레비아탄 1까지 정말 물질 생태학의 가능성을 끝없이 확장하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정말 멋진 프로젝트들을 봤는데요. 그럼 이제 핵심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이 모든 것이 과연 우리의 미래에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뭘 의미하는지 과거의 산업시대와 앞으로 다가올 생태시대를 비교해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자, 산업시대에는 우리가 부품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조립했잖아요. 근데 생태시대에는요, 이걸 하나의 완전한 형태로 성장시킵니다. 그리고 똑같은 물건을 찍어내는 게 아니라 각각의 필요에 맞게 맞춤형으로 만들고 환경에 적응하게 만들죠. 또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자연과 통합되고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런 재생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자연을 그냥 자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드는 공동 창작자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예쁜 물건, 신기한 제품 하나 더 만드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만들고 또 자연과 관계를 맺는 방식 자체를 근본부터 바꾸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르옥스만은 이 모든 비전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미래의 우리는 건설하지 않고 성장시킬 것이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연을 그저 이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연과 함께 디자인하기 시작한다면 과연 우리의 세상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어쩌면 우리가 벽돌로 짓는 세상이 아니라 씨앗처럼 기르는 세상, 우리가 맞이할 미래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생명력 넘치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